안녕하십니까, 김경수입니다. 오늘은 되게 특별한 장소에 나왔는데요, 지커 브랜드의 첫 브랜드 스토어에 한번 나와봤습니다. 자, 이곳은 그 영동대로예요. 영동대로. 여기 잘 아시다시피 되게 수입차 거리가 많은 지역으로 알려져 있죠. 수입차 거리가 이제 많아서 여기 이제 포르쉐도 있고 뭐 되게 폭스바겐도 있고 되게 많은데, 아무튼 지금 이곳에서 지커 브랜드의 첫 브랜드 팝업 스토어를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커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그 지리 자동차의 프리미엄 브랜드죠. 그 굉장히 오래된 그 우리나라의 진출 계획을 가지고 있다가 이 영동대로에다 이제 첫 브랜드 스토어를 런칭을 했고요. 그랜드 오프닝이라고 해가지고 강남센터라는 이름으로 브랜드 스토어를 열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지커 CLX가 지금 여기 이제 우리나라의 첫 모델로 이렇게 나온다고 여기 전시를 이제 붙여놨어요. 그 여기에다가는 이렇게 문을 이제 만들어놨고요. 자, 그러면 여기 지커 한번 들어가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영동대로 333번지인데 선인자동차의 전시장이었습니다. 포드 전시장이었었는데 여기를 이제 지커로 이제 바꾼 거죠. 근데 사실 뭐 브랜드만 바뀐 거지, 기존에 이 선인자동차 회사로 있었던 포드 전시장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곳에 터를 잡기가 좀 쉬웠을 거예요. 왜냐면 SG 그룹인가, 그 유아 그룹의 그 자회사가 포드 선인자동차고, 이 지커의 딜러십으로 있는 그 GK인가요? 거기 회사도 여기에 같은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 같은 회사에서 이제 브랜드를 바꿔서 이제 진출을 하게 된 것 같아요. 한번 들어가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미진 비욘드라고 해서 지커의 굉장히 그 다양한 브랜드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요. 사실 좀 얘기가 조금 애매합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타협을 모르는 지커 정신을, 이 말이 길어요. 그러니까 조금 애매한 그런 그 말을 좀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좀 이미지를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특히 이제 그 여러 가지 빨간 선이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프리미엄한 이미지를 좀 강조를 하고 있고, 이곳에 그 여러 가지 그 기술력을 좀 자랑하는 것들을 장착을 해놨는데, 여기 SEA 플랫폼도 이제 전시를 해놨어요. 지커의 브랜드 이미지를 좀 강조하기 위한, 기술력을 강조하기 위한 저기 전시물들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여러 가지 이제 지커 브랜드와 관련된 스토리들이 많이 적혀 있습니다. 2021년도에 지커 브랜드를 출시를 했고, 그 이후에 뭐 전략 발표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모델도 나오고, 그 다음에 뭐 해외 전략으로 뭐 기술을 수출하겠다는 어떤 이미지도 보이고, 그 다음에 2026년도에는 처음으로 이제 2026년도에 67만 대를 달성했다라는 여러 가지 그 브랜드의 여러 가지 관점들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기 보시면은 그 지커 001FR이라고 해서 하이퍼 퍼포먼스 전기 슈팅 브레이크죠. 제로백이 무려 2초대에 가까운, 이게 말이 됩니까? 2초대에 가까운 그런 엄청난 모델을 여기에 이제 전시를 해놨죠. 한편으로는 여러 가지 그 이제 이미지가 있지만, 그 역시 고성능에 대한 이미지를 사실 자동차 회사는 버릴 수가 없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여러 가지 좀 전시물들을 전시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우리나라에 출시가 될 모델들은 아니거든요. 하지만 여기가 이제 브랜드 하우스고, 브랜드 하우스답게 그 여러 가지 기술력을 표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모델들을 전시해놨습니다. 여긴 001FR이라는 그런 슈팅 브레이크 모델이죠. 뭐 R 이렇게 해가지고 또 뭐 고성능에 대한 이미지도 강조를 하고 있고, 안을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할게요. 이렇게 열면 이렇게 이제 그 굉장히 고성능의 이미지를 강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장치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우선은 이렇게 빨간색으로 대시보드 커버를 좀 장착을 해놨고, 여기 이제 알칸타라로 이렇게 이제 또 장식을 해놨습니다. 아무래도 이건 우리나라에 팔 수 있는 모델은 아니기 때문에 그 아직 이제 한국화나 이제 한글화나 이런 것들은 아직 안 돼 있는 모습이에요. 하지만 이제 이런 것들이 중국에서 생산되고 우리나라에도 이제 전시가 되는구나,
라는 정도로 보실 수 있으면 될 것 같아요. 또 뭐 여러 가지 이제 이 알칸타라도 굉장히 멋있고, 또 시트도 진짜 모르겠습니다. 이게 성능 자체를 뭐 제가 체크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일단은 외견상으로는 굉장히 고성능한 이미지를 한껏 뿜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뭐 알칸타라를 거의 뭐 아끼진 않았습니다. 헤드라이너부터 뭐 시트, 뭐 B필러, 도어 트림, 뭐 대시보드, 뭐 손에 닿는 거의 모든 것들을 우리가 고성능이라고 볼 수 있는 거의 대부분의 장치들을 잘 꾸며놨어요. 이렇게 이제 트렁크를 열면 여는 것까지 표시가 되고, 다시 이렇게 표현이 되는 이런 것까지 이제 볼 수가 있죠. 진짜 대단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뒷면을 한번 보시면, 뒷열도 이렇게 알칸타라를 아끼지 않았어요. 이제 특이한 점은 되게 고성능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공간적으로 타협을 하지 않았다라는 점, 그런 점들이 굉장히 좀 이색적으로 다가오네요. 여는 방법도 이게 딱 열면 이렇게 문이 저절로 열리는 그런 형태의 도어 타입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기하죠? 그리고 아우 깜짝이네, 이거 카본까지. 멋있다. 그럼 어떻게 닫아? 이렇게 딱 누르면 이것도 자동으로 닫혀. 야. 자, 그리고 이제 뒷좌석이 왔습니다. 야, 뒷좌석 보십시오. 카본입니다. 카본. 진짜 대단하지 않습니까? 할 말이 없으면 진짜. 이 카본을 진짜 뭐 아낌없이 쏟아 부었다라는 느낌이 들고, 이 뒷열에서 느낄 수 있는 이런 어떤 소재의 고급감, 이런 것들도 기본적으로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알칸타라부터 해서 뭐 이런 스웨이드 소재들을 아낌없이 쏟아 부었네요.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이거 뭐 거의 슈퍼카나 다름없는데, 또 이 휠베이스가 3,003m가 넘는 모델들이기 때문에 이게 앞에 제가 앉는 그대로 이제 왔는데, 무릎 공간은 뭐 거의 뭐 널널합니다. 이게 거의 뭐 한 뼘이 넘을 정도까지의 이 공간감을 가지고 있고, 이 어느 것 하나 뭐 손잡을 만한 데가 별로 없어요. 여기도 이렇게 여러 가지 옵션 장치들을 또 넣어놨네요. 심지어는 라이팅 패널의 색깔까지 바꿀 수 있어. 이야, 할 말이 없습니다, 진짜. 카본 분명하고요. 헤드라이너도 뭐 스웨이드로 다 깔아놨고, 조명 장치는 야마하예요. 진짜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감탄만 하고 간다 라는 말씀드렸다시피, 이 지커 브랜드 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이 브랜드의 어떤 그 고급감, 퀄리티, 이런 것들을 과시하기 위한 공간입니다. 사실 우리나라에 나오는 모델은 아니고, 사실 브랜드의 어떤 이미지를 리딩하는 그런 공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고성능 그리고 고급감, 이런 것들에 그 치중이 된 그런 모델들을 전시하고 있어요. 이 지커 001 FR도 마찬가지로 그런 타입의 모델인 겁니다. 이것도 자동이야. 하하. 자, 아무래도 이곳은 지커의 브랜드 스토어이기 때문에 사실 뭔가를 이렇게 판매하는 모델을 전시하거나 판매를 위한 공간은 사실 지금은 아닙니다. 너무 나중에 바뀔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지금은 그런 모습으로 가는 건 아니고요. 단순히 지커 브랜드의 브랜드 이미지와 그리고 기술력들을 표현하기 위한 장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기 뒤에 있는 저런 고성능한 모델들도 갖다 놓는 거고, 그리고 또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인기 있을 법한 모델들도 또 상당히 갖다 놨어요. 자, 이겁니다. 지커 009입니다. 이거는 이제 그랜드 컬렉터스 에디션이라고 해서 럭셔리한 그 MPV 그리고 전기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한눈에 봐도 상당히 고급스럽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전면부 그리고 측면, 요거는 약간 어느 정도 이제 롤스로이스 그런 느낌을 좀 내려고 한 것 같고요. 여기는 이제 전기 충전부를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캐릭터 라인을 금색으로 이렇게 한 큐에 쫙 칠하는 이런 옵션도 이제 장착을 했네요. 사실 이거는 이제 유럽에서 이제 고급 차들이 전형적으로 이제 표현하고 있는 장치들 중에 하나죠.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고급스럽게 장식을 새로 덧대어 놨고,
약간 카니발의 고급화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리어 램프 같은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시그널 자체가 그렇게 가만히 있는 뭐 정형화되어 있는 형태는 아니고 굉장히 좀 그 브랜드나 어떤 이미지 자체를 굉장히 공격적이고 격하게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장치들을 많이 심어놨어요. LED를 이렇게 반사도 아니고 약간 반형광 타입으로 장치한 것도 되게 멋있고, 그리고 이제 좀 낮고 넓고 긴 이런 측면의 장치들을 좀 살펴볼 수 있어요. 우리가 이제 그 카니발에서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고급화 카니발에서 볼 수 있는 이렇게 슬라이딩 도어를 채택을 한 점도 눈에 띕니다. 그리고 제가 이거 좀 살짝 놀랐는데, 사실 제가 지금까지 경험한 것 중에는 렉서스 LM이 상당히 고급차 중에 하나인데, 이 지커 009도 이렇게 고급스러운 뒷열을 가지고 있어요. 기돈 선배가 앉으셨습니다. 자, 우선 전면부 한번 쭉 전반적으로 살펴보시면 이것도 이제 LED 램프들이 전면에 쭉 배치를 해서 굉장히 고급스러운 그런 어떤 전면부를 볼 수 있어요. 이렇게 불빛들이 이제 순차적으로 변동되면서 되게 고급감을 표현할 수 있는 거를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뭐 여기 이제 지커 엠블럼인데 이거는 고대 상형문자로부터 이제 그 브랜드 엠블럼을 좀 착안해서 가져왔다라고 해요. 그리고 여기는 데일라이트, 그리고 하단에 헤드램프를 두면서 굉장히 좀 그 고급스러운 그런 감각들을 좀 표현을 했습니다. 자율주행 레이더 센서도 보이고 카메라도 보이네요. 이거 진짜 놀랍다. 여기 한번 볼까요? 여기 이제 레이더 센서 장치들도 카메라들부터 해서 뭐 여러 가지 레이더 센서 장치들이 듬뿍 들어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참고로 그 지커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 출시하는 7X 같은 경우에는 라이더 센서가 빠지는데, 그 레이더 센서 2개하고 카메라를 7개 정도 장치를 해서 ACC를 무리 없이 구현할 수 있다라고 이제 표현을 했거든요. 근데 사실 여기 있는 이 모델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어떤 지커의 기술력들을 엿볼 수 있는 그런 모델들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나라의 출시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좀 낮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곳은 이제 지커 라운지라고 해서 역시 지커의 여러 상품들을, 굿즈들을 또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장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뭐 최근 중국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여러 가지 뭐 휴머노이드 로봇들도 여기에 이제 장치를 해놨어요. 이게 실제로 움직이는 모델이라고 합니다. 이 모터나 이런 것들도 구동 장치들이 다 개별적으로 이게 움직이는 그런 모델들이고, 한마디로 이런 것들로 해서 이제 기술력을 좀 더 과시하겠다라는 표현인 것 같아요. 아까 살짝 움직이려고 봤는데 이 기계 소음이 상당히 커서 좀 놀랐습니다. 이 외에도 옷이랄지 인형, 그리고 뭐 쇼카나 뭐 의류 이런 것들로 해서 좀 브랜드의 아이덴티티를 잘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따로 마련을 해놨어요. 되게 고급스럽고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최근에 이제 중국의 여러 장소를 가보면 굉장히 깔끔하고 현대화되어 있다는 모습을 볼 수 있거든요. 여기는 또 이런 작품들을 좀 해놨네요. 그 지커 믹스입니다. 자, 지커 믹스 같은 경우에는 아까 좀 전에 봤었던 그 지커 009보다는 조금 더 이제 패밀리 친화적인 그런 고급스러운 요소보다는 조금 일반적으로 패밀리 지향적인 그런 모델이죠. 그래서 이 차도 마찬가지로 이제 전기차입니다. 지커 믹스 같은 경우는 특히 이 모델에 대한 국내 수요가 상당한 것으로 보여요. 또 특히 이제 전면부를 보시면 우리가 되게 납득하기 쉬운 그런 형태로 돼 있어요. 그렇게 이제 중국색이 드러나진 않는다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 이제 전면부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그냥 LED로 그냥 보이긴 하지만 요 LED 도트들을 잘 보시면 여기에 이제 어떤 이미지나 어떤 시그널들, 뭐 텍스트들을 넣어서 차의 어떤 형태나 아니면 좀 운전자의 감정들을 표현할 수 있다라고 해요. 여기에다가 이제 표현을 이제 뭐 하는 거죠. 뭐 헬로우, 뭐 땡큐, 뭐 이렇게 그런 정도의 텍스트를 넣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전반적으로 카메라나 이런 레이더 센서들이 잘 갖춰진 모습도 볼 수 있어요. 굉장히 이색적이고 특이하죠. 현재 우리나라에는 그렇게 보편화돼서 보이진 않는데 중국색의 이런 장치들의 모습들을 보면은
진짜 이제는 중국의 자동차 기술력을 진짜 뭐 무시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대단한데?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좀 굉장히 진보적인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전기차답게 전반적으로 이제 캐포워드 방식보다는 이 A필러를 앞으로 엄청나게 길게 뺨으로써 해서 되게 실내 공간을 넓히는 그런 효과를 내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이 운전 핸들 앞에 공간이 이 정도로 넓습니다. 정말 넓어요. 자, 이제 뒷부분을 한번 살펴보시면 한 줄로 이렇게 쭉 이어진 그런 타입의 LED 바를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카메라하고 역시 라이더 센서를 집어넣고 하단부는 대체로 조금 더 널찍하게 구성을 해서 굉장히 좀 안정적으로 땅에 착 깔린 듯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지금 보실 수 있다시피 이쪽과 이 좌우측 모두 슬라이딩 도어 타입을 장착을 해서 언제 어디서든 어떻게 타든지 아무렇지 않도록 이렇게 배려한 점도 굉장히 눈에 띕니다. 그리고 뭐 여는 타입은 아무래도 이렇게 누르면 좀 열리는 것 같은데 뒤에 트렁크 공간도 뭐 그렇게 좁다라기보다는 이 정도면 충분히 넉넉해 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굉장히 좀 넓은 그런 공간과 계구부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220V AC도 여기 장착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당연하게 되게 당연하다는 듯이 전동식 시트 접이식 시트 버튼도 전동식으로 넣어놨습니다. 여기 파워 아울렛도 있고, 여기는 이제 안전장치들이 좀 들어가 있네요. 그리고 이제 또 다시 이제 닫을 때는 이렇게 누르면 다시 닫히는 그렇게 좀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사실 이 모델을 오늘 처음 봤는데 이게 누르면 열리겠구나 라고 생각이 들어서 눌렀는데 실제로 열렸어요. 그러니까 되게 UX적으로 좀 편안하게 접근할 수 있다라는 어떤 증거인 것 같아요. 이 슬라이딩 도어도 지금 굉장히 놀라운 게 이 한꺼번에 이제 좌우측으로 앞뒤로 다 열리는 겁니다. 이것도 대단하지 않습니까? 저는 사실 이게 컨셉트카에서만 봐왔었던 건데 지금 이렇게 전시되어 있는 차들을 한번 살펴보니까 굉장히 대단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다만 요런 것들, 그리고 요 아래 이런 이제 암들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 상당히 복잡하게 돼 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시트는 앞뒤가 마주 볼 수 있는 타입으로 바꿀 수 있고, 요건 또 스위블로 이제 돌릴 수 있기 때문에 운전과 어떤 편의 그리고 휴식 이런 것들에 대한 공간적 구성들을 굉장히 깔끔하게 잘 해놨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한번 앉아 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앉았는데 진짜 편합니다. 일단 팔걸이도 돼 있고, 그리고 탁자도, 이거는 뭐 원래 있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빨간 탁자도 있고, 그리고 제가 보니까는 지금 김은기 기자가 알려줬는데 문은 오른쪽은 슬라이딩으로 열리는데 왼쪽은 또 이제 일반적인 도어 타입으로 이렇게 열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닫으면 이렇게 그리고 또 이제 루프도 글라스 루프입니다. 진짜 이거 뭐 좋은 건 다 갖다 때려 넣었네. 진짜 어마어마한데요? 그리고 제가 아까 좋은 거 다 넣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기서도 심지어는 전동식으로 접을 수 있는 버튼을 넣어놨어요. 그리고 여기 이런 장치들은 진짜 어마어마한데? 이거 보십시오. 이야, 할 말이 없습니다. 소재, 그리고 뭐 작동에 대한 기능성, 그리고 뭐 세부적인 마무리, 마감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 흠잡을 데가 없습니다. 진짜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브랜드하우스 와볼만 한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느낄 수 있는 지커의 어떤 그 고급감 이런 것들은 우리가 기존에 BYD에서 봤었던, 그리고 뭐 다른 브랜드에서 봤었던 것보다는 한 차원 더 높은 그런 브랜드 퀄리티나 마감새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게 진짜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이 차는 지커 9X 모델입니다.
이 차량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차량은 무슨 차량이냐면 GD그룹에서 만든 풀세이즈 플래그십 SUV예요. 지금 어떻게 보시면 이 차량은 지금 GD그룹에서 최상 프리매티 지금 이 구동 시스템도 되게 재미있게 뭐냐면 이게 우리가 평소에 알고 계시는 그 PHEV하고 HEV하고 EREV랑 다 다릅니다. 그래서 지커 내부적으로 부르는 이름이 슈퍼 일렉트릭 하이브리드입니다. 네, 이거 왜 슈퍼 일렉트릭 하이브리드 하냐면 평소에 우리가 알고 계시는 그 EREV 같은 경우에는 엔진 들어가 있고 발전기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P3 모터하고 P4 모터 들어가 있잖아요. 엔진을 자동하고 그 다음에 발전기를 자동시키고 그 전기를 P3한테 주고 P3 뭐 바퀴를 구동시키잖아요. 이건 EREV고요. 근데 이 차량은 이 모델 당연히 되고요. 거기에다가 엔진도 개입해요. 그거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PHEV는 모터로 주행할 때는 전기로 시속 한 100km, 120km 밖에 못 가잖아요. 더 이상 가려면 모터를만 주행할 수 없고 엔진을 개입하잖아요. 이거 왜 그렇게 하냐면 전기차를 고속 주행할 때는 최대 출력은 내놓을 수 없어요. 왜냐면 모터가 발열되면 그래서 이거 때문에 전기차 전비율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고속 주행할 때는 엔진으로 자동시키면 더 효율적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만든 이 크루즈 시스템이 뭐냐면 엔진도 개입하고 EREV 모드도 들어가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PHEV하고 EREV의 장점을 합친 거예요. 그래서 필요할 때는 엔진을 구동시키고 필요 없을 때는 엔진은 발전만 하고 만약에 배터리 꽉 차 있는 상태에서 발전 필요 없으면 배터리에 있는 전기를 뽑아서 P4 한 대, P3 한 대 주고 구동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PHEV하고 EREV 장점을 다 합친 구동 시스템이요. 그래서 이게는 제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시간 문제 때문에 만약에 궁금하신 거 더 있으시면 이 구동 시스템에 대해서 제가 자세하게 말씀드릴게요. 왜냐면 이 P1도 들어가고 P3도 들어가고 P4도 들어가고 엔진도 어마어마한 출력 가지고 있거든요. 지금 엔진만 볼 때는 205kW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기름차보다 더 높은 출력 가지고 있고 P1 발전기는 145kW 가지고 있어요. EREV 차량 보면 대부분 다 60kW 발전기 가지고 있는데 저희는 145kW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괜히 145kW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왜냐면 P3 전기 모터는 저희가 최대 출력은 290kW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전기 모터는 항상 최대 출력으로 가는 게 아니라 한 50% 쓰는 거예요. 왜냐면 최대 출력 가면 발열되니까. 50% 쓰면 145kW예요. 그 P1 발전기가 똑같이 145kW예요. 그래서 P1 나오는 전기를 100% P3 한 대 두고 구동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PHEV를 보면 저희가 한 배터리 다 쓰고 나서 한 3km, 5km 남을 때 주행하다가 뭐 4km 되고 6km 되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다시 갈 때는 또 뭐 3km 다시 떨어지고 이런 차량 같은 경우에는 시동 키는 순간 계속 충전됩니다. 계속 충전되고 P1 출력은 그나마 높으니까 계속 충전되면 20%에서 80은 주행하면 그렇게 채워져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서울에서 출발해서 대전까지 가면 배터리 100% 충전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술은 저희 지커 나엑스에 전 세계 최초로 탑재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PHEV도 아니고 EREV도 아니고 슈퍼 일렉트릭 하이브리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거의 뭐 롤스로이스급인데 덩치만 보면은 덩치나 소재 이런 걸로 보면 거의 뭐 롤스로이스급인 것 같아. 어우, 야, 씨. 야, 이게 확실히 엔진 커버도 뭐 그냥 그런 게 아니라 이렇게 아시는 저희가 했는데 한번 타볼까요? 오, 야씨, 이게 뭐야? 네임. 야, 진짜 고급이 아닐 수가 없을 정도까지 고급감을 자랑하는 그런 모델입니다. 어우, 여기 발판도 튀어나오고 목재와 가죽이 잘 어우러져 있어요. 여기도 열린다.
테이블도 있어. 테이블이 너무 부드럽게 잘 접히는데. 야, 굉장하다. 이거는 여기 도어. 오, 그냥 그렇죠. 목걸이부터 해서 소재감이 굉장합니다. 스크린도 이렇게. 이게 삼성 SDI 거래입니다. 크기가 어떻게 되죠? 37인치. 그게 나있다고 따로따로 17인치 합체지면은 저희가 합칠 수 없어요. 고급감이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이것도 다 전동으로 접히고 있고. 저희가 70와트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이건 엔진 블루가 있는 차는 굉장하다. 한글화는 돼 있습니까? 한글 나와? 한국어는? 지금 저기 사람 움직이는 거 거의 다 보이네. 볼보 그러니까 모르겠구나. 볼보에 장난 아니네. 엔진 작동할 때하고 작동 안 할 때는 소음을 사이는 연동 그래서 거의 내리지 않아요. 때리면 거긴 사람 아픈 거 아니야? 그렇게 그래서 이거 더 재미있는 거는 위에 2열 모니터는 접힐 수 있거든요. 네. 버튼 하나 누르시면 뒤에 모니터는 접힐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접히는 게보다는 접히고 더 재미있는 움직이겠네? 움직일 수 있습니다. 아 뒤로 움직이고 뒤로 자리가 있네. 뒤에까지 움직일 수 있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게 왜 움직일 수 있냐고 물어볼 때는 3열에 앉아 있는 사람도 TV 볼 수 있게. 네. 그래서 버튼 하나로 이렇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지금 BMW 7 시리즈에 들어가 있는 옵션이 같긴 하지만 그냥 BMW 7 시리즈보다는 더 멀리 움직일 수 있어요. 네. 880mm 더 움직일 수 있어요. 여기 이제 누르면 이렇게 열리고. 이 자동으로 이렇게 되네. 와. 헤드램프도 뭐 만만하지 않습니다. 발전할 때만 쓰는 거고요. 발전은 전기를 주고 전기차처럼 반짝반짝. 컬리넌 같은 모델인가? 컬리넌에 못지않은. 엄청 비싸. 엔진만 가지고 300마력이 넘어요. 저기도 레이더 센서하고 카메라가 붙어 있습니다. 양쪽에 장점이 다 가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엔진이 있고 전기 모터가 총 3개가 있는데요. 자, 뭐 브랜드하우스답게 여기에는 기본적으로 지커가 가지고 있는 그런 그동안의 발주치들이 쭉 이제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자, 지커 브랜드 이제 말한 그 충격이라는 거는 사실 소비자들이 느껴야 될 충격인 것 같습니다. 되게 가성비 있고 그러면서도 프리미엄한 이미지, 그러면서 고급차들을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중국형 모델들을 만나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상당히 뭐 난관도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여러 가지 우리나라가 이제 가지고 있는 기본적으로 중국차에 대한 거부감이랄지 이런 것들도 극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브랜드가 어떻게 될지 조금 더 지켜보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들어요. 자, 오늘 짧지만 그 지커 브랜드하우스를 이렇게 짧게 둘러봤습니다. 모델들과 어떤 전시품들을 통해서 되게 고급감 있는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는데 지커 7X가 이제 곧 우리나라에도 이제 데뷔한다라고 하니까 향후에 이런 모델들을 지켜보면서 지커 브랜드가 어떻게 성장하는지 한번 같이 보는 것도 즐거운 모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또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